안녕하세요. 10분의 인문학 방구석 영화관을 지키는 구들장입니다. 저는 앞으로 영화와 인문학을 연계하여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예술 독립 영화나 화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작품은 이재규 감독의 완벽한 타인인데요. 이재규 감독은 TV 드라마 감독 출신으로 베토벤 바이러스를 만든 분이기도 하시죠. 이 작품은 2016년 이탈리아에서 만든 영화 퍼펙트 스트레인저스를 리메이크했다고 하는데요. 속초가 고향인 40년 지기 네 친구가 부부 동반을 하여 친구의 집들이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2시간 동안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걸려오는 모든 휴대폰의 내용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와, 이거 진짜로 위험한 게임이죠. 그런데 그 2시간 동안 우연의 일치인지 모든 참석자들의 비밀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시간은 1984년에서 2018년으로 장소는 속초에서 서울로 순간 이동하여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휴대폰을 소재로 하여 현대인의 비밀, 관계, 그리고 단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매달 혹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모임 많이 가지시죠? 이날은 의사인 석호와 예진의 그 집들이를 위하여 모처럼 친구들이 모인 자리인데요. 이 장면을 보고서 저는 키르케고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로 사실상 실존주의 시조라고 알려진 키르케고르는 어느 날 파티에서 돌아오면서 자신을 총으로 쏘고 싶었다고 했는데요. 그의 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방금 파티에서 돌아오는 길이다. 나는 단연 파티의 주인공이었다. 재치 있는 말들이 쉴 새 없이 나의 입에서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나를 부러움 섞인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그러나 나는 떠나왔다. 이 줄은 지구의 반경만큼이나 길어야 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총으로 쏘고 싶었다. 모처럼 모임에 가면 누구나 주인공처럼 얘기하고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여러 삶의 형태를 보기 좋게 포장하여 사람들 앞에 내놓습니다. 이건 사실 내가 원하던 바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자기 치장과 허세로 모임을 주도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많은 말들을 쏟아놓고 돌았을 때 생기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혐오인데요. 이 자기 혐오는 우리가 가진 양면성이나 가면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즉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의 자기 사이에서 어떤 괴리가 생기면 인지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은 자기를 낯설게 느끼는 즉 타인으로 느끼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보여지는 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임에 갔을 때 키르케고르처럼 유쾌한 주인공이 되어 화제를 이끌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올 때면 못 견디게 쓸쓸한 감정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 앞에 보여진 자신이 진짜 자기의 모습이 아니거나 다소간의 허영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위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면을 찾게 됩니다. 소설가 이청준 씨의 작품 가면의 꿈속 주인공 명식도 어느 날부터인가 밤중에 가면을 쓰고서 외출을 하는데요. 가면 안에 있는 자기와 가면을 쓴 자기 두 개의 자가 함께 하는 것이죠. 모임은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모임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면을 쓰고 가장 무도회를 다녀오는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때 스스로를 타인으로 인지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저는 이제 이 작품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저는 두 개의 타인을 읽었는데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하나는 나라는 타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라는 타인인데 나라는 타인은 어, 가면과 자기 혐오를 생각해 보게 했고요. 당신이라는 타인은 이제 단절과 낯섦. 아무리 뭐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40년간 친구였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은 어느 날 그를 전부 낯선 타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와 예지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하고 완전한 부부로 보이죠. 하지만 이들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예진과 성형외과 의사인 석고 부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소영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매번 시선이 어긋나 보이죠. 석호는 아내가 아닌 다른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예진은 남편이 아닌 다른 성형외과 의사에게 가슴 수술을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비밀은 더욱 이 부부의 완벽해 보이는 관계에 금이 가게 하죠. 그들은 쇼윈도 부부였을까요? 우리는 전시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수연과 태수 부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태수의 모습이나 도발적이면서 자기 꿈이 있는 수연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몸만 같이 있으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 부부를 보면서 비밀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비밀이 때로 탈출구가 될까요? 특히 태수의 비밀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극 중에서 가장 바람둥이인 준모와 세경 커플은 친구들 가운데서도 가장 신선해 보이죠. 한량인 준모는 비밀 종합 세트 같기도 한데요. 이상하게도 관계는 가장 신선해 보이는데 비밀은 굉장히 낡아 보입니다. 이수진 씨는 등장인물 가운데서 가장 연장자라고 하는데 가장 어려 보이기도 하죠. 이 커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부부는 오래된 타인이다. 정말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휴대폰에 빗댄 표현도 재미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인지 휴대폰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것이 휴대폰이라는 것. 이 현대인의 자화상에 대해서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여기 네 번째 주인공 영배는 이반입니다. 이성애자들을 보통 일방적인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일반이라고 하고 영배와 같은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들을 이반이라고 하죠. 40년 지기 친구들도 몰랐던 영배의 비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던 영배의 삶을 휴대폰을 바꿔치기 했던 태수는 단 2시간 만에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시간의 동성애자 경험은 그에게 상상도 못할 곤란을 안겨주었거든요. 최근까지도 열광적으로 지지를 받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 프레디 머큐리도 성소수자인데요. 영화 속에서는 자신이 여자와 남자 둘 다를 사랑했다고 털어놓죠. 머큐리는 멤버들에게도 자신의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임종하기 하루 전에 팬들에게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반의 삶은 평범하거나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이날 비로소 영배의 비밀을 알게 되고요. 동성애를 다룬 영화 가운데서는 2005년도에 발표된 이안 감독의 브로크백 마운틴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따뜻한 색 블루도 있지만 저는 관객들과 브로크백 마운틴을 보고 나서 이반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것이죠. 호모포비아는 동성애 혐오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와 다르면 포비아를 발동하고는 합니다. 포비아라는 말은 두려움이나 공포를 의미하는 그리스에서 왔는데요. 객관적으로 볼 때 위험하거나 불안하지 않은 상황이나 대상을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배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내부에 잠재된 호모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40년직이라고 해도 그들은 영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고 세월이 관계의 깊이를 보상해주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배는 자신만 골프 모임에 빠진 것이 서운하고 친구들은 영배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배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것일 테고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타인일 수밖에 없으며 사르트르가 했던 말처럼 때로 타인은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타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누군가에게는 타인으로 서야 하는 숙명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죠. 자, 이 말 한번 보시죠. 이일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께서 쓰신 칼럼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대인관계에서 주의할 것은 주어를 나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이런 사람이면 좋겠어. 그 당신의 나를 넣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면 좋겠어.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대신에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주어를 나로 바꾸면 상대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역지사지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배려나 소통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없는데 이 핸드폰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대사죠. 사람에게는 세 가지 삶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공적인 삶, 두 번째는 개인적인 삶, 세 번째는 비밀스러운 삶입니다. 이 모든 삶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존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적인 삶과 비밀스러운 삶이 너무 멀어지지 않기를, 떨어져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오늘 완벽한 타인에서는 나라는 타인과 당신이라는 타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중에서 발췌했는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이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타인은 지옥인데 한편으로는 그가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오네요. 일생을 짊어지고 오기 때문이죠.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더불어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분의 인문학 방구석 영화관은 맛있는 영화로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데워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